안녕하세요, 에리이십니다. 오늘 잠깐 한동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한동훈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제 입장이랑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정치나 이런 모든 것에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정치에는 다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개인의 이득이 걸려있든 당의 이득이 걸려있든 혹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걸려있든 뭔가 지향점이 있는 거고, 정말로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일은 없단 말이죠. 적어도 정치를 하는 이상은 정치인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외적으로 컴플렉스를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배제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채널의 원래 생성 원인이었던 그 양반도 뭐 비슷한 거고요. 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중립적인 스탠스였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주변에서 한동훈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외모를 잘 꾸민다. 저는 이게 제일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좌파들이 하는 그런 전술인 건데, 물론 외모를 잘 꾸미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미지 정치가 필요해요, 사실 우파에도. 그 두 번째는 이제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말 잘하는 거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인 그 외적인 걸 잘 꾸민다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확 뜨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동훈 본인에게 이게 잘못하면 헛바람이 들게 됩니다. 어찌됐건 남자가 나이가 들어도 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칭찬을 듣는 거는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이거를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니요, 외모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외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일반적인 저 나이대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어쨌든 멀끔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이득으로 작용을 하긴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된 여자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고, 물론 정치는 표싸움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의 공명심을 헛되게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초가 됩니다. 왜냐면은 정치인은 엄밀히 말하면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은 정말로 그 자기 외적인 걸로, 그리고 그 외의 퍼포먼스로, 그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은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건 민생에 대한 정책, 그리고 법, 또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란 말이죠. 그 연예인이랑은 그래서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 그쪽으로 연예인 같은 이미지 정치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자격지심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이 처음에 뭐 가발인지도 정확하게는 몰랐고, 뭐 키높이 구두를 신는 데더라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언제 확 깼냐면 어깨뽕인가 그거 나왔을 때, 이거는 좀 과하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게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그게 이제 증거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그 한동훈 좋아한다던 그 누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막 쉴드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좌파스러운 거거든요. 내밀어진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는 그냥 연예인을 좋아하는 심리가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우파여가지고 우파를 지지한다 이거랑은 전혀 동떨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우파적인 스탠스가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 이제 이번에 그게 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문제는 이번에 이 한동훈 측에서 성창경 선생님 고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파가 우파를 총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성창경 선생님을, 저는 그 성창경 선생님한테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형 우파 스피커란 말이에요. 이분이 적어도 우파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신 말이죠. 그러면은 성창경 선생님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이분은 스피릿이 기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이쪽 기자 일을 하시면서 오래 하시면서 이 우파 스피커로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이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혹은 뭐 자기한테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걸 고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우파의 전체적인 그 지지 기반, 아니 민주당이 미친듯이 저렇게 팬덤 정치로 몰고 와가지고 이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중에 우파 채널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이 명예훼손으로 성 선생님을 고발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성창경 선생님이 그 2월 말쯤에 그 윤 대통령 구속의 핵심은 현대고 4인방이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합작품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이 선임 보좌관은 지금 이름이 안 밝혀졌나 봐요. 이게 아마 그 메모랑 관련이 돼 있는 사람 같은데 이때 성창경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이 4명이 현대고 카르텔 을 형성해가지고 윤통 구속을 주도했다 이 얘기했고, 이 홍장원의 보좌관이 이 한동훈의 고등학교 친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해서 홍장원 메모에 한동훈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체포 이어졌다라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이 탄핵 수사를 주도를 했고, 또 이제 이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맡았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해서 이게 약간의 봐주기 수사를 했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찰 내 한동훈 라인이 이제 움직였다라는 주장, 뭐 이게 그러니까 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때 성창경 선생님이 올린 내용, 영상의 내용이 이래요. 그리고 이게 2월 22일이네요. 이때 한동훈이 결국 대권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콘서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한동훈의 약간의 대선 행보랑 같은 겁니다 결국에. 대선 릴레이를 하고 이거 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얘가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 표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동훈이 대선에 나오면은 찍어주겠지. 그렇게 되면 표가 갈립니다. 지금 뭐 저는 조기 대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 얘가 이제 나중에 대선을 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모르겠어요. 윤통이 복귀하신다고 해도 언젠가는 얘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되게 위험 인물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미지 정치에 자기가 과하게 빠진 사람은 결국에는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해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정치로 서민 대통령이라든 노무현, 그리고 뭐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래놓고 얘도 똑같은,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미지 정치의 한계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보아하니 결국에 자기를 비판한, 뭐 이게 한동훈이 직접 고소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측근이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이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이거를 막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에 지시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로 우파 결집에 힘을 쓸 거였다면 성창경을 고발하지 못하게 했겠죠. 근데 표현의 자유,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재갈을, 특히 우파 스피커한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영상 하나에 긁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은 뭐 결과론적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유튜버들한테 이걸 넓히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뭐 다 한동훈을 비판하시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 가결되는데 굉장히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창경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한동훈이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끌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원팀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정말로 원팀이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우파 스피커를 고발하는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술수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미지 관리를 시작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죠. 인간이 이런 종류의 인간을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한몫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 그 외모적인 컴플렉스에 민감한 사람들을 제가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개인적인 소외도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좋은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결국에는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동훈에게 항상 따라붙었던 꼬리표가 합리적인 한동훈 대표라는 이야기가 이제 항상 붙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절반은 뭐 어찌 되었건 한동훈이 가지고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들 중에서 분명히 좋은 가치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합리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특히 좌파들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상대를 할 때 보면은 합리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절반은 왜 한동훈을 반대하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정치에 한 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사실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지지율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인기는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정치력과 정책 결정 능력, 정책 구사 능력과는 다른 결이란 말이죠. 좋은 예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조국하고 젤렌스키를 합쳐놓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죠. 조국은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미지 정치의 대가였습니다. 사실 조국은. 그러니까 조국은 진짜로 키가 뭐 한 180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 큰 정치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머리카락 이거 참 분석을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김일성 따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조국이 했던 거는 그 진보적 엘리트의 아이콘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개혁적인 지식인 이미지를 잘 구축을 했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딸 조민 스펙 조작하고 여러가지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모펀드 의혹 같은 게 터졌을 때도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굉장히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야말로 코미디언이었지 않습니까? 코미디언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도 참 경천동지할 노릇인데, 여기도 사실은 이미지 정치의 대가죠. 뭐 나름대로 뭐 민주주의의 수호자, 그리고 자기가 탄압받지만은 그 불의와 싸워 이겨내겠다 식으로 약간의 피해자 양념도 쳐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악마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백악관 초청돼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도 그 바다 얘기하면서 결국에 감성팔이를 하려다가 지금 그냥 털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정치에 접근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에 기대기만 하는 정치인이라면은 그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엘리트, 학벌 엘리트, 뭐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니까 거기다가 이미지, 민주주의의 수호자, 그리고 여기는 항상 억울하고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합쳤더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저는 이걸 합친 거가 지금 한동훈의 그런 스테이터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저는 뭐 문재인하고 사실 한동훈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거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을 쓰는지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발언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치는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눈높이를 갖다가 국민에게 맞추겠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국민의 그 평균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제 우파 측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이게 좌파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사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다 맞추겠다 해서 중도는요 말이 좋아서 중도지, 사실은 정치를 모른 척 하겠다라는 건요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혹은 게으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중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평균적으로 맞추겠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좌파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고 자칫하면 공산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게, 이 중도 혹은 중도에서 좌파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은 애당초에 우파의 정책을 아예 이해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혹은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겠죠. 그게 옳다는 걸 알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해서 국민에게 맞춘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허울 좋은 이상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에 대해서 제 성창경 고발했다는 얘기를 보고 참 기가 차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도 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한동훈 까는 영상 올렸더니 구독자가 한 100명인가 200명인가가 쑥 빠지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 우리는 좌파가 아니고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갖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생각을 조금 더 하자라는 것이고,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장을 하는 거지, 너 좌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해서 한동훈 지지하시겠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랑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겠다면 저도 감사히 듣고 받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외모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하고는 애당초에 상종을 안 하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제가 20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10대 때도 그 자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뭐 어떻게 유전에서 오는 거라서 크게 사람 100% 잘못이다라고 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죠. 같습니다. 이 외적으로 컴플렉스를 나이가 먹어도 극복을 못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걸 우리가 인생을 확률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귤 상자가 2개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화난 목소리로 녹음을 했더라고요. 한동훈을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에 드리는 말씀이라서 약간 격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를 기울여 보실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귤 상자가 2개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그러니까 100개씩 들어있는데 귤 한 상자에 100개 또 한 상자에 100개가 들어있는데 1번 귤 상자에는 썩은 게 9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귤 상자에는 썩은 게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면 제가 눈을 감고 한 상자를 골라가지고 귤을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할 때 첫 번째 상자를 고를까요? 두 번째 상자를 고를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첫 번째 상자를 골라도 거기서도 10개 정도는 예외가 있으니까 뽑을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저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아요. 전 무조건 두 번째 상자로 가죠. 여러분 이게 인생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요, 편견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편견과 기준 그리고 일반화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리소스랑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예외를 따져보는 거는요 사실 20대 때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더 이상 예외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일반론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쳐나가는 것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지, 얼마 있지도 않은 예외를 찾기 위해서 내가 계속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실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리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부디 강제로라도 알고리즘을 태우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공유를 해주십시오. 채널 덩치가 커져야지 이 입법 활동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